뉴스에서 긴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긴급 여신 지원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은행도 없고 금융위기 경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데 왜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오늘은 이 뉴스를 두 가지 시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보통 위기가 터진 뒤에 움직입니다.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자금을 지원합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그때 개입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긴급 제도를 발표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지금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건가?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걸 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반응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공식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한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컸다.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위기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위기가 생기면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2023년 3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줄여서 SVB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산 규모 16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이 은행이 이틀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금의 대부분이 이틀 만에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뱅크런은 은행 창구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뱅크런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고 버튼 몇 번이면 끝이었습니다. SNS로 정보가 퍼지고 모바일 뱅킹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구조. 이걸 시장에서는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이 제도를 만든 배경에는 2023년 SVB 사태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뉴스를 읽는 두 가지 시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 위기 신호로 읽는 관점. 이 시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앙은행이 미리 준비한다는 건 뭔가 고려하는 요소가 있다는 뜻 아닌가? 평상시에 이런 제도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 최근 금융 환경을 보면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상황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긴급 제도가 나오면 은행권 어딘가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도 하나의 해석으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시각, 구조적 대비로 읽는 관점.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예방이라는 해석입니다. 2023년 SVB 사태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같은 논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예금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과거처럼 며칠 여유를 두고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담보를 확보해 두고 상황이 생기면 즉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은 이미 대출 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비슷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글로벌 표준에 맞춰간 것입니다. 위기 신호가 아니라 시스템 정비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위기 대응과 위기 예방은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이 있다고 해서 지금 환자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응급 환자가 오면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도 비슷합니다. 평상시에 은행들의 대출 채권 정보를 미리 받아둡니다. 담보 가치를 미리 계산해두고 모의 훈련도 해서 실제 상황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게 준비해둡니다. 이 제도가 위기 신호인지 안전장치인지는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예금 이동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2023년 SVB 사태가 그 사례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한쪽 시각으로만 해석하면 다른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대출채권 담보 긴급 여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장성 증권만 담보로 받았는데 이제 은행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채권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뉴스를 읽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고려 요소가 있다는 해석, 다른 하나는 디지털 금융시대의 표준 안전장치라는 해석.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뉴스를 읽을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찰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발동되는 상황이 오는지, 모의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는지, 비슷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도 강화되는지,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오늘 나온 뉴스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SNS와 모바일 뱅킹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속 경제 이야기였습니다.